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장기업 연구소. 연구소.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들. 증권방송 현직 앵커 이건입니다. 네, 증권방송 현직 앵커 유창호입니다. 네, 이제 또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끝나가더라도 저희는 화수분처럼 이렇게 계속 종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조금 키워드다운, 이게 모멘텀다운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요즘 약간 핫해지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HBM 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제주 반도체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볼 텐데 연역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좀 자주 바꿨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4월부터 좀 보셔야 돼요. 아펜스 테크놀로지로 회사를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 9월에 5개월 뒤죠. MLSI 이걸로 사명을 또 바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도 2001년에 다음 해에 송파구 가락동으로 갔고 이제 2005년에 드디어 코스닥에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송파구에서 이제는 제주 시로 가버립니다. 이게 왜 제주로 갔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 당시에 수도권 소재한 기업들이 충남 천안 밑으로 내려가면요 네. 일정 기간 법인세 면제 특례법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그거 노리려고 제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주 간 김에 이름도 좀 제주스럽게 해야겠죠. 예. 2013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반도체로 이름을 최종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회사냐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뭡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뭐 팹리스 하는데요. 이제 반도체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계를 하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른바 팹리스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설계 전문이니까 팹리스 업체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 팹리스라고 하면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쪽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이 다품종 소량 생산 이쪽이라서 네. 설계 전문 회사들이 많거든요. 맞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메모리 쪽은 사실 소품종 다량 생산이잖아요. 맞아요. 이쪽엔 흔하지 않은 메모리 쪽의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렇죠. 메모리의 대장은 뭐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될 텐데 여기서 잘 안 하는 그런 니치 마켓, 즉 이 틈새 시장 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자기만의 개성과 전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팹리스와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얘네를 팹리스라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요리를 만드는데 이쪽 팹리스 애들은 레시피만 만드는 거죠. 직접 요리를 안 해요. 레시피만 만드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해주면요. 이걸 가지고 중간 단계에 디자인 하우스라는 데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에서 이 팹리스가 설계한 걸 토대로 도면을 디자인을 해주죠. 이걸 보기 좋게 바꿔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넘겨줘요. 네. 파운드리는 뭐냐? 레시피를 받아서 요리에만 집중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설계 도면을 디자인을 받아서 실제 제조 공정에 나서는 애들을 파운드리라고 하고 얘네가 칩을 실제로 생산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옛날에는 이 파운드리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도 하고 여기서 바로 생산까지 하곤 했는데 요새는 이 디자인 쪽만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하우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지 그러니까 기술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기서도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어렵죠. 자, 그럼 두 번째 제주 반도체의 주력 사업과 제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뭘 잘하느냐? 네, 네. 여기는요 저전력 저용량의 메모리 반도체 요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전력. 특히 요 중에서도 이 저전력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전기를 적게 쓰는 반도체에 특화됐다. 어. 가성비 제품, 특화 제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능이네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덜 먹는다. 돌 먹는다.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뭐 하이닉스처럼 일반적인 디램도 물론 공급하긴 하지만 네. 여기 매출 비중은 한 8% 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품군들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렵네요. 초기 주력 제품과 현재 주력 제품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쫙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용어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조금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세요. 초기의 주력 제품은 SRAM,
PS램, C램이라는 게 있고요. 요즘의 현재 주력 제품은 낸드 MCP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지고 있죠? 어떤 무슨 램들이 쫙 나왔어요. 맞아요. 네. 자,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S램입니다. 이거 스테이틱 램이라고 해서 모바일 기기용 저전력의 정적 램입니다. 네. 말이 좀 복잡하죠? 휴대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력 조금 쓰고 그냥 안정적인 잔잔바리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렇군요. 지금의 스마트폰 말고요. 옛날 핸드폰 있죠. 피처폰들. 그런 핸드폰에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주력 제품이 S램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PS램이에요. 네. 여기서 P라는 거는 PSEUDO 스도라고 읽거든요. 일본 말인가? 스도 이거 영어인데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스도는 이제 모조, 유사한, 가짜의 이런 겁니다. 가짜램? S램은 S램인데 S램과 D램 사이에 짬뽕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업그레이드형 뭐 식 약간 아닙니까? 업그레이드한 거죠. 약간. 그래서 S램과 비슷한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한 느낌인 건데 네. S램과 D램의 장점을 두루 갖췄고요. 2005년부터 제주 반도체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형 휴대용 컴퓨터나 아니면 뭐 통신기기, 레이저 프린터 이런 데서 잔잔바리 좀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발전한 게 C램. C램. 여기는 스도 S램을 심화 발전시킨 또 건데 업그레이드. 2008년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 스도 S램을 거의 다 대체시켰기 때문에 얘네 내부적으로는 스도 S램이랑 C램이랑 뭐 거의 또이또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쵸. 낸드 MCP. 이름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램이 아닌가요? MCP라는 거에 딱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게 뭐죠? 이게 현재 가장 주력 제품군이고 멀티칩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를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요 하나로 패키징해요. 하나로 조립해서 새로운 복합 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뭐 메모리 반도체 종류 알고 계시죠? 낸드 플래시와 D램으로 나누는데 이 MCP를 구성하기 위해서 낸드도 쓰고 D램도 쓰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제주 반도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반도체도 쓰고요. 딴 데서 만든 것도 막 갖고 와서 필요하다면. 특정 고객사가 우리 이런 반도체가 좀 필요해요 하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D램, 어떤 낸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하나의 복합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객사의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맞춤형 제작을 해주는 거고 맞춤 양복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기성복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뭐 4G LTE용으로 MCP를 만든다. 그러면 MCP에서 D램도 쓰고 낸드도 쓸 텐데 그렇겠죠. 이 중에 D램을 LPDDR2로 만들고 5G용으로 쓰면은 이 중에 D램을 LPDDR4X로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다르게 배합을 하면 다른 쪽으로 특화된 제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LPDDR이라는 건요. 이것도 낯서실 텐데 LP는 로우 저전력이고요. DDR은 더블 D램 성능 2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조금 쓰면서 성능 높게 가져간 LPDDR 이런 거를 바로 제주 반도체에서 주력으로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기억해 두시죠.